빈자리.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내 삶의 전부 같던 아이가 결혼을 하고 떠난 후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. 저는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. 첫째와 둘째는 무려 10살이나 터울이 있었죠. 첫째를 키울 때는 전고 서툴러서 아이한테도 미안할 만큼 제대로 못해줬습니다. 그런데 둘째는 달랐습니다. 늦둥이였고 형편도 좀 나아져서 제 마음속 남은 사랑을 전부 그 아이에게 쏟아부었습니다. 그리고 그 아이는 제게 딸 같은 아들이 되어주었죠. 그런데 그 아이가 결혼을 하고 떠난 순간 저는 마치 팔 하나가 잘려나간 것처럼 허전했습니다. 석 달 열흘을 울며 보냈습니다.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며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. 행복했던 시간들. 둘째 아이는 참 제 곁을 잘 지켜줬습니다. 같이 시장도 가고 카페도 가고 심지어 술도 자주 마셨습니다. 아직도 선명히 떠오릅니다. 늦은 밤 부엌에 불 켜놓고 둘이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던 날들. 엄마, 내가 세상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게 있는데 엄마한테만 말할 수 있어.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. 아들이 저를 단순한 엄마가 아니라 인생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로 여겨주고 있구나.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. 아들은 진로 고민, 연애 고민, 심지어 친구와의 갈등까지 제게 털어놨습니다. 저는 엄마이면서 친구처럼 그 아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. 그리고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.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했던 때입니다. 강한 척하며 떠났지만 내 마음은 매일같이 그 아이를 향해 있었습니다. 첫 휴가를 나와 대문 앞에 서 있던 그날 아들은 갑자기 차렷 자세를 하더니 부모님 은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. 군복을 입은 해병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대문 앞에서 그 아이를 보며 눈물이 터졌습니다. 아들은 해병대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하지만 집에 와서는 그 고생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. 그저 엄마 나 괜찮아라며 웃어주었습니다. 그러다 결국 그 아이가 제 품에 안겨 흐느끼며 말했습니다. 엄마 나 너무 보고 싶었어. 저도 그 순간 더는 참지 못하고 아들을 꽉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. 그날의 눈물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을 겁니다. 그 후로도 아들과 저는 친구처럼 지냈습니다.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 얘기를 나누고 영화를 보며 웃고 가끔은 엉뚱한 장난을 치며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영화관 불이 켜졌을 때 아들이 제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. 엄마 나 우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. 그러면서 훌쩍거리며 웃던 얼굴.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.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이 아이와 함께한 순간순간들이라는 것을. 떠남과 허전함. 그런데 세월은 너무 빨리 흐릅니다. 아들이 28살 되던 해 결혼을 했습니다. 솔직히 저는 너무 슬펐지만 또 아들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으니까 저는 밝은 미소로 보내주었습니다. 하지만 결혼식 날 활짝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제 가슴은 왈칵 눈물로 차올랐습니다. 저 웃음 뒤에는 이제 나는 없구나 하는 생각에 속으로만 울었습니다.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난 첫날 밤. 아들이 없는 집은 너무 낯설었습니다. 그 아이 방에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. 책상 위에 남아있는 책들, 서랍 속 양말, 화장실 칫솔. 하나하나가 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. 아 이제 정말 갔구나. 그때부터 저는 석 달 열흘을 매일같이 울었습니다.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심지어 TV를 보다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. 며느리와 아들은 참 다정합니다. 명절이면 꼭 챙기고 전화도 자주 하고 가족 행사에도 빠지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. 마치 내가 그 아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 것 같은,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허전함. 깨달음의 순간.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. 다 큰 자식은 이제 내 가족이 아닙니다. 결혼한 순간 그 아이는 독립된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. 그러니 선을 긋고 간섭하지 말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아 맞다. 이제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공이구나.
저는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.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떠나보내는 거였음을 깨달았습니다. 그 깨달음은 눈물 섞인 자유를 제게 주었습니다. 삶이 가르쳐준 3가지 교훈. 사랑은 떠나보내는 용기다. 자식을 영원히 내 곁에 두고 싶지만 사랑의 완성은 떠나보내는 용기입니다. 아들이 결혼해 독립한 건 제가 부모로서 잘 키워냈다는 증거였습니다. 내 곁에 남은 건 남편과 나. 자식이 떠난 뒤 남은 건 남편과 저였습니다. 우린 가끔 서로를 보며 말했습니다. 우리 이제 둘만 남았네. 그러다 괜히 웃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인생 후반부의 행복은 자식이 아닌 배우자와의 동행,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요. 기다림이 아니라 도전이다. 저는 이제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. 자식이 챙겨주길 기다리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챙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. 그게 인생 후반전의 진짜 선물 아닐까요? 결론은 여전히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겁니다. 자식을 떠나보내고 허전한 마음. 너무나 당연합니다. 하지만 그 빈자리 덕분에 우리는 또 다른 길을 발견합니다. 내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나입니다. 자식은 떠나고 남편은 남고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합니다. 이제는 자식이 아닌 내 삶을 위해 살 때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. 앞으로의 날들은 우리 자신을 위한 새로운 무대입니다.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마세요.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.